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위, 그게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손에 힘 꽉 주고 빨리빨리 문지르고 끝내고 나면 왠지 허전하고. 맞죠? 60대 남성 10명 중 9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립선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밤에 소변 보러 자꾸 일어나세요?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세요? 그거 노화 때문 아닙니다. 매일 밤에 하는 그 습관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비뇨기과에서 환자들 만나면서 똑같은 얘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죠? 오늘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계속하면 전립선 망가집니다. 60세 넘으면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해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왜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72세 경북 구미에 사는 박형섭 씨는 한밤중에 배 아래가 묵직해서 깨요. 화장실 가도 시원하지 않고 사정도 잘 안 되고 퇴직한 뒤로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몸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소변은 자주 마려운데 잘 안 나오고 밤엔 허전하고 뭔가 짓눌리는 느낌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 뒤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위를 안 한 지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몸을 망치는 일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요. 노화가 아니라 막힘입니다. 사정이 없으면 그 안은 썩어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이런 영상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기억도 안 나고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 건강에 진짜 필요한 이야기 지금 바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괜히 머뭇거리며 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나올 이 정보는 60대에서 80대 남성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거나 밤에 한 번 이상 꼭 깨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이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해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는 부끄럽고 노인이 되면 멈춰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위를 안 해서 몸이 망가진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위는 필요합니다. 다만 방식이 잘못되면 그게 전립선을 망치고 사정통, 요도 자극, 발기장애, 심하면 전립선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자위 그 자체가 아니라 40년 전 그 버릇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몸을 망치는 자위 습관 4가지와 전립선을 살리는 자위법 3가지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창피하다고 피하면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울게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자위 습관이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자위 방식, 그게 바로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범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조남철 씨는 지금껏 살아오며 병원 갈 일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했고 정년 퇴직 후에도 매일 새벽 조깅하고 채소 중심 식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사정할 때 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허전해서 손이 가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해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염 초기였습니다. 조 씨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건강관리 잘해왔는데 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겁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활습관 중 하나 놓치신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젊을 때처럼 자위하십니까? 조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예,
손에 힘 좀 주고 빠르게 끝내긴 하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60세 이후에도 30대처럼 자위를 하면 전립선이 그대로 망가집니다. 첫 번째 실수, 손에 힘 꽉 주고 귀두만 빠르게 문지르는 거예요. 마치 세차할 때 빼듯이 박박 문지르시죠. 이거 30대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60 넘어서도 똑같이 하면 귀두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쾌감은 점점 줄고 발기 시간은 짧아지고 결국 아무 느낌도 없어지게 됩니다. 전립선과 요도 주변의 혈관, 신경, 근육이 모두 약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세게 자극하면 감각신경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별로 흥분도 안 됐는데 억지로 사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사정이 안 될 정도로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끝을 내려는 행동은 전립선을 비정상적으로 부풀게 만듭니다. 마치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마라톤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정 후에도 전립선이 붓고 무거워지고 사정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같은 증상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실수, 평생 똑같은 부위만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60대 이상 남성들이 귀두 앞쪽, 뒤쪽만 빙글빙글 돌리면서 반복하죠. 이게 바로 뇌를 잘못 훈련시키는 거예요. 뇌가 이 자극에만 반응하면 되는구나 하고 학습해버려요. 문제는 그 반복이 뇌의 반응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만 찾게 되고 결국 실제 성관계나 현실적인 감각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성기능 저하가 아니라 신경마비입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실수, 회음부하고 항문 주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핵심 포인트인데 대부분이 여길 모르고 지나가요. 마치 자동차 엔진은 놔두고 핸들만 돌리는 것과 같아요. 평생 성기만 문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염 시작돼요. 그 다음엔 발기부전,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요도염도 따라와요. 마지막엔 모든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가볍게 자극하면 전립선 내부 순환이 확 달라집니다. 쾌감의 깊이도 달라지고 사정 후 허전함 대신 묵직한 만족감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TV도, 학교도, 친구도 이건 안 가르쳐 줍니다. 결국 다들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치고 있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계속하면 전립선은 망가지고 성기능은 고장나고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귀두를 꽉 쥐고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하지 마십시오. 매번 같은 부위만 반복 자극하지 마십시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 습관만 고쳐도 전립선은 다시 살아납니다. 발기력도 돌아오고 사정 후의 공허함도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립선을 보호하면서 쾌감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60세 이후에는 자위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60 넘으면요. 자위하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이걸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20대 때는 스포츠카였어요. 빨리 달리고, 급제동하고, 그래도 멀쩡했죠. 그런데 60 넘으면 고급 세단이 된 거예요. 부드럽게 운전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스포츠카 몰듯이 자위하고 계시죠? 제가 만난 72세 환자분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빠르게, 세게, 급하게. 이게 바로 문제예요.
60 넘으면 몸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립선도 예민해지고 혈관도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져요. 70세 김용채 씨는 한때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남자로서의 자존심,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 자위는 꾸준히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거 하면 병 걸려. 에너지 낭비다. 쌓아둬야 오래 산다니까. 손자도 봤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나. 이 말들이 김 씨의 머릿속을 점점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위를 끊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이젠 그런 나이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배 밑이 늘 묵직했고, 소변 줄기가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마음까지 허해졌습니다. 무기력함이 뼛속까지 번졌고, 몸 안에서 뭔가 쌓이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버텼습니다. 욕망은 참는 거다. 늙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소변을 보다가 핏줄기가 섞인 걸 본 겁니다. 놀란 김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검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전립선에 노폐물이 꽉 차 있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좋은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배출이 없습니다. 김용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끊었습니다. 그 나이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건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를 늙어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자위는 끊을 게 아니라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은 김용채 씨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의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60세 이후 자위는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전립선 순환, 신경반응, 노폐물 배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 자극을 확 줄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요. 젊을 때처럼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요. 마치 고급 비단을 만지듯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손에 로션 발라서 살살 쓸어주듯이. 놀랍게도 이게 훨씬 오래 가요. 그리고 더 깊은 느낌이 와요. 두 번째, 회음부를 자극하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고환하고 항문 사이에 있는 말랑한 부분 말이에요.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스위치거든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요. 세 번째, 사정 직전에 멈추세요. 왜 멈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올라갔다가 멈추고, 또 올라갔다가 멈추고, 이렇게 하면 전립선이 충격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사정할 때는 그 느낌이 몇 배로 강해져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준 65세 환자분이 한 달 뒤에 오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진짜 제 몸이 맞나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몸도 지금 신호 보내고 있어요. 제발 좀 다르게 해달라고 그 신호 들어주세요. 김용채 씨도 이건 자위가 아니라 자해에 가깝습니다. 김용채 씨는 의사의 조언대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귀두만 쥐고 박박 문지르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대신 회음부를 중심으로 항문과 고환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사정이 올 듯 말 듯 할 때 멈췄습니다. 익숙하진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오르가슴이 더 깊고 몸이 개운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고 사정 후엔 허탈함이 아니라 완성감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혈압과 잔뇨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김용채 씨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더라고. 그냥 예전처럼 문지르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늙으면 몸이 원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모르면 평생 내 손으로 내 전립선 죽이는 거예요.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극 대신 부드러운 터치, 흥분을 쫓는 대신 순환을 중시, 정해진 방식 대신 몸의 반응을 따라가는 것. 단지 그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잠들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그 나이에 무슨 자위냐며 참거나 예전처럼 문지르면 되지라며 잘못된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립선염, 요도염, 발기불능, 감각마비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는 것. 그게 60세 이후 자위의 핵심입니다. 회음부를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사정 직접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귀두만이 아니라 전립선을 중심으로 흐름을 바꾸십시오. 이걸 모르면 많은 이들이 자기 손으로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 쾌감도, 건강도,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로 병 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자위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정, 그냥 쾌감이나 해소가 아닙니다. 몸이 만들어낸 걸 제때 배출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전립선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남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장이에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체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그런데 만든 걸 계속 쌓아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립선이 부풀고 노폐물이 고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우혈 상태라고 부릅니다. 혈액과 분비물이 정체돼서 안에서 썩는 겁니다. 제가 실제 겪은 환자 얘기해 드릴게요. 69세 박정호 씨, 부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아예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런 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아랫배는 자꾸 묵직하고 검사해보니까 전립선이 부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기계 부품처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립선이 만든 체액을 배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게 계속 쌓여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요. 이걸 방치한 결과 결국 소변줄 삽입까지 하게 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40세 이상 남성 3만 명을 18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보다 적게 사정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그럼 자주 해야 하는 거네? 잠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예요. 몰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거죠. 즉,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의 청소이자 순환이고 그 자체로 예방약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도 다 그래요. 심장은 계속 뛰어야 건강하고 근육은 계속 써야 유지되고 뇌도 계속 써야 늙지 않죠. 이 세 가지가 멈추면 죽습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사정을 통해 BHT라는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이게 전립선을 부풀게 만드는 주범인데 배출 없이 계속 쌓이면 전립선이 점점 커지고 결국 배뇨장애, 통증,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참지 마세요. 몸이 원할 때는 거부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이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기운만 빠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하지만 그게 몸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소리 없이 전립선염과 요도염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뇌와 신경도 퇴화합니다. 자극을 줘야 반응이 돌아오고 반응이 있어야 순환이 일어납니다. 한 달에 단 한 번도 사정하지 않는 남성과 일주일에 한 번 몸의 리듬을 유지한 남성의 전립선은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자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노년 남성들이 손자 생긴 마당에 내가 뭐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모릅니다. 쌓인 건 나가야 하고 기능은 써야 유지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예전 방식으로
막 다루고 빠르게 끝내는 자위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한 루틴으로 정기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몸과 감각을 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끊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순환시키고 배출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몸이 묵직하십니까? 소변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잠들어도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건 운동이 부족한 것도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전립선이 고여 있고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해소가 아니라 전립선의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이걸 몰라서 고급 세단을 기름 없이 굴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당한 자극, 적절한 주기, 정기적인 배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묵직함, 놀라울 만큼 사라집니다. 쾌락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사정입니다. 네 번째는 자위를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병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자위하고 나서 죄책감 느끼시나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그게 바로 건강을 망치는 독약이거든요. 제가 만난 74세 최영수 씨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불면증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자위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같은 노인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혈압약 드시죠? 그거 부끄러워하세요? 운동하시죠? 그거 창피하세요? 자위도 똑같아요.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부끄러워할까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잘못된 교육 때문이에요. 더러운 거다, 나쁜 거다,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뇌 속에 박혀서 자위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은 떨어지고 우울증이 시작되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마치 자기 자신을 벌주는 것과 똑같아요. 최영수 씨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거 건강을 위한 거예요. 혈압 관리하듯이, 당뇨 관리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죄책감 대신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신 최영수 씨,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어요.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을까요? 맞아요. 정말 가르쳐 줬어야 해요.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강 관리예요. 양치질하고, 운동하고, 비타민 먹는 것처럼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이에요. 강남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 열의 7은 병보다 먼저 죄책감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끔 그걸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25년 고령화 사회의 성건강은 누구보다 중요해졌는데 정작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아직도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실제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증시키고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건 곧바로 우울증, 무기력, 기억력 저하, 나아가 전두엽 기능 감퇴까지 이어집니다. 즉,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위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나이 들면 끊어야 한다고 배웠고, 누가 알게 되면 창피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체를 몰랐던 시대의 교육입니다. 의학은 말합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사정은 전립선 건강은 물론이고 뇌의 보상 회로, 감정 조절, 수면, 심장 기능에까지 관여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은밀함이 아니라 비밀주의입니다. 몸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잘못된 죄로 여겨서
스트레스와 자책에 빠지는 태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66세 임재만 씨는 평생 자위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누가 그 얘기만 꺼내도 얼굴이 확 굳어버립니다. 창피한 거잖아. 늙어서 그런 걸 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이분이 병원을 찾은 건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도 힘이 없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아무 의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이상하다며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전립선 염증이 자주 생기고 약을 먹어도 반복됐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사정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임재만 씨는 얼굴이 빨개져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자식들도 다 컸는데 그런 거 한다는 게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병을 키우는 겁니다. 그제야 임재만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도 안 오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뭔가 쌓여있는 기분인데 이걸 풀 수가 없었어요. 풀려고 하면 내가 쓰레기 같고 안 하자니 너무 괴롭고 이게 바로 수치심의 병입니다. 자위 그 자체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위를 하면서 스스로를 혐오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 감정이 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수치심은 뇌 속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게 도파민을 억제하고 우울증을 유발하며 인지력까지 무너뜨립니다. 마치 뇌를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산과도 같습니다. 자위를 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했지? 남들 알면 창피하지 않을까? 나는 더럽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보상 대신 고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재만 씨는 몸은 멀쩡한데 뇌가 먼저 무너졌던 겁니다. 의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치료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니라 감정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정을 하세요. 자위하세요. 대신 수치심 없이 하세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관리입니다. 그날 이후 임재만 씨는 매일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수면은 안정됐고 약 복용량도 줄었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다시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덜 미워하니까 가족 얼굴도 다시 보이더라고요. 수치심은 병입니다. 자위는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믿게 만든 그 생각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5번째,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해도 문제, 너무 적게 해도 문제거든요. 제가 만난 71세 김대성 씨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이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매일 하는데 괜찮은가요? 매일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봤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매일 하면 오히려 몸이 지쳐요.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전립선도 피로해져요. 마치 근육 운동을 매일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처럼요.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66세 이상훈 씨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참아야죠. 그랬더니 전립선이 꽉 막혀서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아랫배는 항상 묵직하고 체액이 계속 쌓여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나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40대, 50대는 주 3, 4회가 적당해요. 아직 체력도 좋고 호르몬도 활발하니까요. 50대, 60대는 주 2, 3회로 줄이세요. 몸의 회복 시간이 필요해지거든요. 60세 넘으면 주 1, 2회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체력이 좋아서 더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더 적게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몸의 신호를 듣는 거예요.
자위하고 나서 피곤하고 무기력하면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전립선이 답답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너무 적게 하는 거고요. 김대성 씨는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깊은 느낌이 와요. 이상훈 씨는 일주일에 1번 규칙적으로 하시니까 소변도 시원해지고 아랫배 묵직함도 사라졌어요. 기억하세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60세 넘으셨으면 일주일에 1~2번. 이 정도가 전립선 건강에 딱 맞는 황금 비율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만 지키시면 됩니다. 6번째,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자위. 이게 지금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자위할 때 이런 적 없으세요? TV 보면서 손은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머리는 완전히 딴 생각하고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고 어차피 할 거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면 뇌가 완전히 망가져요. 제가 실제로 겪은 68세 조정민 씨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제게 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무리 해도 예전 같은 느낌이 안 와요. 더 세게, 더 빠르게 해야 겨우 되는데 그것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예전에 좋아하던 키스, 포옹, 애무, 아무 느낌도 없어집니다. 실제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도 흥분이 안 됩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뇌를 잘못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뇌는 학습 기계거든요. 매번 똑같은 자극만 주면 이 정도면 되는구나 하고 기준을 낮춰버려요. 그러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져요. 마치 자극 중독처럼요. 처음엔 살살해도 됐는데 나중엔 아프게 해야 겨우 느껴지고 결국엔 아무리 해도 아무 느낌이 안 와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실제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조정민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하고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느리고 너무 부드러워서 전혀 안 돼요. 뇌가 기계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됐으니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자극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감각마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민 씨한테 제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부터는 TV 끄시고 스마트폰도 치우시고 오직 자신의 몸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감정도 함께 느끼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뭔가 어색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30년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하지만 1달 후에 오신 조정민 씨,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제 몸이 맞나요? 이렇게 민감할 줄 몰랐어요. 뇌가 다시 훈련된 거예요. 기계적인 자극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자극에 반응하도록. 기억하세요. 자위는 몸의 운동이 아니라 뇌의 경험이에요. 감정을 끄고 기계적으로 하면 뇌도 기계처럼 반응해요. 감정을 켜고 자연스럽게 하면 뇌도 살아나서 반응해요. 오늘부터 딴 생각하지 마세요. TV 보지 마세요.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30년 잠들어 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날 거예요. 7번째는 자위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고 삶의 활력을 유지한다입니다. 요즘 자꾸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테스토스테론이 말라버린 신호입니다. 우리가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의욕, 집중력, 자신감, 추진력, 그리고 삶의 에너지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입니다. 자위를 하면 남성 호르몬이 오른다고요? 설마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만난 한 환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 65세였던 신재원 씨. 이분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등은 굽어 있고 목소리는 힘없고 선생님, 저 이제 다 끝난 사람 같아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충격이었어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대 남성의 3분의 1 수준. 언제부터 성생활을 안 하셨어요? 5년 전부터요. 부인도 관심 없다고 하고. 그때 저는 하나의 실험을 제안했어요. 3개월만 일주일에 2번, 혼자서라도 해보세요. 신재원 씨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3개월 후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어깨가 쫙 펴져 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재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테스토스테론이 무려 180% 증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어요. 요즘 새벽마다 조깅하고 동창들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호르몬의 힘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성 호르몬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마스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호르몬이 있으면 쓸수록 더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계속 퍼내야 더 깊이 나와요. 안 쓰면 죽습니다. 이제는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몸은 무너지고 있었고 뇌는 무뎌지고 있었으며 감정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던 모두에게 오늘의 7가지는 명확한 해답입니다. 이건 나이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스스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부끄러워서 감추면 병이 됩니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무기력, 우울, 자괴감, 자신감 상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는 30년 이상 무너져온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가이드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으로 배출과 순환을 요구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고장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진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까지 해온 자위 방식은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60세 넘으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해요. 셋째,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예방에 필수입니다. 넷째, 죄책감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해치는 독입니다. 다섯째, 나이에 맞는 적절한 빈도가 있어요. 여섯째, 기계적인 자위는 뇌를 망가뜨립니다. 일곱 번째, 자위는 테스토스테론을 늘려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이런 얘기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30년, 40년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TV 끄고 자위해보세요. 손에 힘 빼고 부드럽게 해보세요. 사정 직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딱 하나만이라도 바꾸면 몸이 반응할 거예요. 그 반응을 느끼시면 아, 이게 맞구나 하고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들이 모두 그랬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예요. 너무 늦었다는 것도 핑계고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몸은 언제든 반응해요.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요.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 관리예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방치가 독이에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계속 예전 방식으로 하면서 전립선 망가뜨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건강 되찾을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한 60대, 활력 넘치는 70대, 자신감 있는 80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봤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 건강한 삶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